불타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세를 타고 주가가 상승하면요 많이 벌게 돼요. 수익금리 늘게 됩니다. 수익률은 적어지는데 수익금이 커져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좋은 배팅과 나쁜 배팅입니다. 이제 주제 추종의 총체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요 이 책을 다룰 거예요. 부의 원칙. 이 책은 레리 하이트라는, 이분도 거의 헤지펀드계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철학 자체가 주제 추종은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된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우주에 적용되는 원리가 투자에 적용이 된 건데 우리는 투자 시장만 바라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좁혀져서 투자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제 추종은 우리 일상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간단하게 알아보죠. 레리 하이트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되게 성격적인 할아버지 같죠. 49살에 1억 달러. 1억 달러면 1000억. 1000억이면 여러분들 뭐 일하겠습니까? 투자하면서 댕자댕자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돈을 번 거지, 돈을 목표로 하신 분은 이분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경제적 자유. 네,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자유로워지죠. 떳떳해지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하고 내 뜻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그 경제에 내가 묶여 있는 거지. 어쩔 수가 없죠. 묶여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이분 어떻게 자산을 일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이분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투자도 하시는데 펀더멘탈 안 봐요. 진정한 주제 추종 트레이더입니다. 그걸로도 성공했다. 이거죠. 뭐 미국장이 워낙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났고 지금 또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를 이룬 건 맞아요. 그런 큰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 추종을 배우면 미국은 어쨌든 거대한 추세가 일어났으니까 큰 부자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요 어떡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요. 세계 1, 2위는 국가도 아니고 지금 막 나라도 어지럽고 이런데요. 근데 추세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못 봤을 뿐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눈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죠. 종목은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못 따라붙었고 혹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또 여러분 전국이 막 어지러운데 추세는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막 땅 핑계 댈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정치가 어지러워서 그렇다, 내가 돈을 못 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에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해봤자 얻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분 눈을 보시면 약간 좀 어색하죠? 이분이 실제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고 막 인기가 어릴 때도 인기가 정말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난독증이 있었고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고 실패한 인생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월가에서 50년 동안 살아남으시고 레전드 투자자가 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온갖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그 끈기 그리고 열정,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자세.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실패가 일상인 겁니다. 그거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있고 좀 후천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트레이딩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 자체를 트레이딩에다가 녹인 분이에요. 자, 그럼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부와 성공의 관건은 매번 잘하기가 아니다. 오히려 잘했을 때 얼마만큼 벌고 잘못했을 때 얼마만큼 잃는가의 문제이다. 언제나 성공의 비결은 대다수 사람이 알고 있거나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내가 깨달은 바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란 똑똑하게 베팅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핵심은 똑똑하게이다. 그리고 똑똑하게 베팅하기는 기본적인 확률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게는요, IQ가 정말 높고 뭐 수학 100점이고 뭐 시험만 치면 영어가 100점이요. 한 번만 책만 슬 보면
다 그 외우는 사람 있죠.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그 돌연변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우리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고. 자, 잘했을 때 얼마만큼 벌고 잘 못했을 때 얼마만큼 잃는가. 이 내용은 불타기와 물타기입니다. 불타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200원 또 사. 400원 또 사. 11,000원 됐어요. 또 사.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뭐 추가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추세를 타고 주가가 상승하면요, 많이 벌게 돼요. 수익금이 늘게 됩니다. 수익률은 적어지는데 수익금이 커져요. 그 말은 많이 번다. 잘했을 때 많이 번다고요. 근데 상승할 때만 추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요.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하겠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많이 쳐도 수익금 자체는 적게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그 물타기죠. 물타기. 자, 물타기. 여러분들 이거를 제일 초보들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타기란 뭐냐? 주가가 하락할 때 자꾸 사는 거예요. 10,000원에 샀는데 9,500원이 됐어요. 내렸네. 더 사야지. 9,000원이 됐어요. 또 내렸네. 수익률 너무 많이 마이너스인데 한 번만 더 물타자. 또 사요. 그럼 수익률은 조금 줄어들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죠. 또 8,500원 됐어요. 또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물타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내려가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요. 조금 올라도 워낙 아래쪽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적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희석시키는 그런 만족감은 있지만 절대적인 수익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물타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주가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을 하겠죠. 근데 물타기를 했을 때 상승을 해도 적게 벌고요. 하락을 하면 더 많이 잃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물타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 하락만 한번 봅시다. 잘 못했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얼마만큼 잃어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물타기를 하면 주가 하락 시 적게 잃어요. 물타기를 하면 주가 하락 시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십시오. 이게 이 딱 자음 하나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 그 결과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파산과 부자. 예, 갈림길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오늘. 예. 확률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했죠. 똑똑하게 사고하라는 얘기는 영어를 100점 맞아라, 뭐 암기를 잘해라, 그런 게 아니고 확률을 이해해라, 그 얘기였어요. 확률. 근데 이분이 확률 연구를 직접 하세요. 실제로 포커나 그 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은 포커로 하고 우리나라 따지면 고스톱이겠죠. 고스톱, 화투도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 똑같이 확률이 작용하는 곳이고 화투로 여러분들 실험을 해도 똑같은 사실이 나와요. 확률을 연구하며 알아낸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모든 카드를 한 번에 3장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일이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패를 다 보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확률은 희박하겠죠. 확률은 희박한데 상대 거를 일일이 그냥 다 봐. 예, 다 볼 수 있어요. 근데도 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의 안 지겠지요. 근데 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심지어 규칙을 어겨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경우에도 여전히 지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시장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증권시장에는 규칙이 있죠.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로 거래한다. 네, 그런 규칙이 있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깨는 거예요. 누가 나는 몰래 지금 56,100원인데 나는 몰래 52,000원에 살래. 혼자 그러는 거죠. 그 규칙을 깨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 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56,100원인데 여러분도 혹시 52,000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한 1억만 투자해라, 그러면 하겠죠. 저 같아도 합니다. 저 같아도 하죠. 지금 56,000원 100원인데 52,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저도 사죠. 다음날에 그냥 내일 월요일에 지금 당장 팔아도 4,000원 이득인데 장이 종료되고 그런 걸 해준다고 누가 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줬어. 52,000원. 근데 월요일에 장이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4만원으로 시작을 해요.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작전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전하는 사람들이 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더 비일비재했죠.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쨌든 작전을 한다는 거는 증권시장의 자유경제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배신을 해가지고 서로 더 사주기로 했는데 한 명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니 혼자 해라 나는 먹고 나갈란다 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작전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 부린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내가 진짜 작전 세력이다. 그래도 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니까 이런 지는 경우는 언제나 있더라. 덕분에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스스로 검증해본 결과 아무리 옳게 하더라도 때로 지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거라도요. 99.9%예요. 근데 그 0.1% 있잖아요. 0.1%의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질 위험이 있다고 언제나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